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2일 새벽 1시입니다. 이틀 전, 즉 지난 10일 열린 대장동 사건 첫 재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측 변호인은 우리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시한 방침을 따랐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이재명 당시 시장, 지금 대통령 후보를 물고 들어갔습니다. 그 말의 취지는 이재명이 무죄면은 이재명의 지시를 따른 우리도 무죄다 이겁니다. 배임이 성립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외통수를 그냥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이 그리고 민주당 측이 매우 당황해서 말도 안 되는 지금 변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화일보 사설이 아주 정리를 잘 했습니다. 그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무죄 땐 나도 무죄 취지 진술. 당장 이재명입니다. 당장 이재명을 수사해야 하는 제목입니다. 10일 열린 대장동 사건 첫 재판은 배임 위선을 추적하지 않은 검찰 수사의 근원적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측 변호인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죄라면은 김씨도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기소 혐의의 근간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씨 측은 이 시장이 지시한 방침을 따랐다면서 7개 독소 조항도 성남시 지침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와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입니다. 이 모든 중요한 설계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했고 우리는 따랐을 뿐인데 우리가 왜 배임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논리는 이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재명을 수사하지 않으니까 이재명이 무죄니까 우리도 무죄다. 우리는 그냥 깃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몸통이 무죄면 깃털도 무죄다 이거죠. 반대말도 되죠. 이 김만배 씨 등이 배임 유죄면은 당연히 몸통인 이재명도 유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지금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면은 이 대장동 사건으로 감옥에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외환죄, 내란죄 이런 걸 빼고는 기소를 할 수가 없어요. 5년 동안. 그래서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번 선거가 감옥에 가느냐 청와대에 가느냐의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어제 재판, 이틀 전 재판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문화일보 사설은 이 7개 조항은 화천대유 사업권 보장을 위하여 건설업자 신청 배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추가이익 분배 요구 금지, 민간업자의 공동주택 직접 시행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배임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사항이다. 이들 조항으로 화천대유 등은 배당 이익과 분양 이익으로 1조 원대의 수익을 올렸다. 김만배 씨 측 진술은 김 씨와 유동규 전 도계공 기획본부장 등 5명이 짜고 7개 독소 조항을 공모 지침서 작성 시 관철했다는 검찰 공소사실과 배치된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재명 후보 지시가 아니라 성남시 공식 방침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와 측근들이 대장동 사업에 개입한 정황은 이미 다수 드러났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대장동 사업의 설계는 제가 한 것이라고 말했다. 10여 차례 대장동 서류에 결재했다. 핵심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은 황무성 도계공 사장 사퇴 강요 녹취록에 주요 배우로 등장했고 황 사장 퇴임 이후 7개 조항 삽입 등의
배임 행위가 일사천리로 추진되었다. 정부실장은 유 전 본부장과 압수수색 17분 전을 포함 모두 8차례 통화를 하는 등 증거인멸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이 후보를 수사선상에 올린 적이 없다. 정부실장은 3차례 소환에 불응했고 다음 달 초면 황 전 사장 사퇴 강요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이재명 후보 연루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지 않으면 김만배 씨 주장을 반박하기가 어렵다. 검찰은 이제라도 즉각 이재명 후보와 접근 수사에 나서야 한다. 즉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조사하지 않으면, 몸통을 조사하지 않으면 김만배 씨 측 변호인 주장대로 이들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지시대로 했다는데 지시대로 한 아래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느냐 이거죠. 바로 지시한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데 완전히 나쁘게 말하면 물귀신 작전이고 이들이 말한 게 법리상 일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이런 점에는 역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등장해야죠. 이 사람이 깔끔하게 이 문제를 정리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대장동 게이트, 당황한 자가 범인이다. 성남시장의 지시에 사적 지시가 어디 있고 성남시 공식 방침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요 짤막하니까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깃털들이 재판정에서 이재명 시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억울하다며 거부를 법정으로 불렀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고 삽입한 7개 조항을 이익 환수 조항이라고 강변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 방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도 안 찹니다. 성남시는 초과 이익은 안 받겠다는 게 어떻게 이익 환수 조항이 되는지 길가는 유치원생에게 물어보십시오. 성남시장의 지시에 사적 지시가 어디 있고 성남시 공식 방침이 또 어디 있습니까? 말장난하다가 이재명이 지시했다는 것을 고백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이 꼬였는지 언론을 급박했습니다. 대선에 영향을 주는 보도인이 사실관계에 입각해 정정보도하랍니다. 조금 있으면 국민들에게도 도끼 눈을 뜰 기세입니다. 횡술 수술하는 걸 보니 또 하나 분명해집니다. 당황한 자가 범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를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뒤집어 씌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 180도 뒤집는 그 버릇대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게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고 그게 이익 환수 조항이랍니다. 이러면 말 다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지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 방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데 아니 성남시가 책임지면 성남시장이 책임져야지. 세상에 이런 말 같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 방침이다. 성남시 공식 방침이면은 죄가 안 되고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라야 죄가 되는 겁니까? 아니 배임은 공직을 가지고 권력을 아주 편파적으로 부정하게 행사하면은 그게 배임이 되는데 성남시 공식 방침이라는 것은 배임을 저질렀다는 자백 아닙니까?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이루어진 그 사건에서 김만배 씨 등이 지금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성남시 공식 방침을 내린 사람이 배임의 공범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 같지 않는 말을 한다 이겁니다. 이 원희룡 씨 이야기는. 이게 대장동 게이트가 잠시 잠잠한가 하더니 다시 살아났습니다. 국민들이 이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대장동 게이트에서 이재명 후보의 역할이 더 나쁩니까? 아니면 김건희 씨가 학력 부풀기를 한 게 더 나쁩니까? 경중을 가려야 합니다.
김건희 씨는 대통령 후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학력 부풀기에 의한 피해와 대장동 이 개발 특혜 의혹에 의한 피해, 즉 성남시와 성남 시민들이 입어야 될 피해, 그게 같은 겁니까? 경중을 가려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분별력을 가져서 후보의 잘못은 후보에게 따지고 후보 부인의 잘못은 후보 부인에게 따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